구속 기로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운명을 가를 영장 심사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자, 양측에 이제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이 검찰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1,600쪽. 그래서 이 대표 혐의를 소명하고 이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죠. 자,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혐의 사실을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 쟁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형사소송법상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 즉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도주할 염려 등이 인정돼야 하는데 제1야당 대표의 도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증인 회유 압박을 통한 증거 인멸 시도가 이미 현실화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강압 진술에 따른 거짓 진술이다 이렇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과연 검찰의 칼이 이재명 대표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지 그 반대가 될지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영장 재판의 결과를 예단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고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다만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에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느냐,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두 가지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얘기하는 건 결국에 진술밖에 없는 거 아니냐, 물증이 없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수사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번에 이르는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다 할 물증을 검찰이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결국 그거는 김성태 씨의 진술 또 이런 진술들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주된 반론의 요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수사 기록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재판부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 기록은 이제 공개가 되는 게 아니고 영장의 내용만 공개가 되는데 영장에 없는 내용이 수사 기록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영장재판부를 설득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증거인멸 관련해서 지금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그 선거법,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건데 그 관련해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 육성이 담긴 녹음 기록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거는 증거인멸의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이 객관적인 사실을 부인할 것 같지는 않아요. 통화가 있었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왜냐하면 그것까지 부인하게 되면 정말 증거인멸의 우려에 관한 심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되 평가해달라. 이게 과연 증거인멸인지 이런 정도의 전략으로 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검찰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직접적으로 이번 사건이 아니에요. 다른 사건에 위증교사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건에 있어도 이럴 것이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재판에 개입해서 부인을 회유하고 기타 등등. 근데 오늘 또 부인이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어서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기각이 되든 영장이 발부가 되든 지금 그걸 예측하는 건 좀 무의미한데 다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없다 이런 결론이 만약에 나온다면 검찰 수사는 아마 대대적인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자, 원영섭 단장님 이제 변호사신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해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해요? 지금 그 혐의의 중대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구속영장 발부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혐의가 소명됐냐 소명되지 않냐 이 부분은 그 이재명 대표의 도주 가능성, 구속 필요성하고 좀 다른 차원의 사실관계의 확정인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범들,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성남 FC 많은 공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욱, 김만배, 이화영, 김성태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런 모든 분들이 다 구속이 되셨어요. 그 구속이 됐는데 그분들한테는 범죄 소명이 명확한 게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한테는 범죄 소명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게 그 모순되게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범죄 소명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공범의 그런 그 범죄 소명이 인정된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범죄 소명도 인정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도주 우려나 이런 구속의 필요성이에요. 근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위증 교사와 관련한 그런 혐의가 들어간 게 또 검찰에서 이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당 대표니까 도주할 우려가 없다. 하지만 그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박찬대 의원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사법방해와 관련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신 적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까지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을 개연성이 법원에서는 이제 굉장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과거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구속이 됐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없는데 왜 구속이 됐냐? 그때도 논리가 뭐였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사실상의 권력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구속이 되지 않으면 밖에 있는 이상에는 그런 뭐 본인이 그거를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그런 사실상 권력적인 힘이 작용돼서 어떤 사건을 덮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에 대한 논리가 또 받아들여졌어요. 그때 법원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구속이 됐고 지금 이제 야당 대표로서의 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도주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건을 덮을 위험, 사법방해 위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저는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김두 소장님. 이게 검찰은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증인 회유 압박 이런 걸 자꾸 이제 꺼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화영 그 부지사 부인이 오늘 기자회견 자청했다가 취소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뭔가 좀 연관이 좀 있는 겁니까? 영장 실질심사와? 뭐 일단 언론을 통해 확인이 뭐 그 기사로 보면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섭섭한 감정을 토로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뭐 검찰의 그 어떤 강압적 그 부분도 그렇고 네, 네. 민주당도 자기들 안 도와준다 그렇게 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걸 보면 뭐 이 대표나 이쪽에서 회유했거나 같이 했다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자기 남편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뭐 대응을 안 해준다. 그런 내용과는 관련이 예. 없다는 말씀. 뭐 그런 이야기라서 네. 직접적인 관련은 네.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 사안에서 뭐 실제 영장 그 판사가 아닌다면 뭐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제 뭘 판단하더라도 두 진영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뭐 똑같고 저는 다만 검찰이 이렇게 제1야당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안이 현행 사건도 아니고 과거에 단체장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고 시간도 엄청 지났고 뭐 380번인가를 네.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가 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무리하게 검찰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공화주의 입장에서 봤어도 한 나라의 정치 파트너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어떤 그 관행인과 이런 걸 봐더라도 충분히 어떤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면서 가야지 이걸 뭐 구속시켜 가지고 이 나라의 정치를 끌고 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혐의가 있으면 불구속 기소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검찰이 왜 이리 무리하게 하고 있느냐 뭐 그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네. 자, 뭐 댓글 중에 또 이런 게 있긴 합니다. 불구속 수사해야지. 제1야당 대표인데 전두환 독재 시대인가?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곽헌웅 당협위원장은 생각이 다르겠죠, 물론. 예, 물론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 얼마나 설득력 있는 예측을 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선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또 구속될 확률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구속을 결정하는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느냐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게 자꾸 검찰에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야당 일각이나 비판하시는 쪽에서는. 근데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수사 중에는 이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감추고 있다가 재판에 가서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빈번히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검찰이랑 변호사 측 양쪽에서도 PT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얼마나 결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놓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뭐 그 도주의 우려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가 얼마나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증거인멸 관련된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러 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최근에 있는 그 생뚱맞은 단식 이것은 분명히 이러한 실질 심사를 피해가고 회피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의도들을 그러니까 기존의 이 단식의 목표로 내세웠던 여러 가지 그 목적들 이런 부분들과는 달리 그 진실성 그 자체가 의심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당연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저는 이게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보면 본인의 어떤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아가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의지들이 충분히 재판부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내일 그 구속 쪽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